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창 최영동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1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어, 시장이, 그죠? 네. 참 쉽지 않은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종합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0.7 정도, 좀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1.06% 하락을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시장에서 찾는 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 얘기들을 좀 들으셨을 거고, 시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의 가장 큰 중심축은 일단은 이거죠. 예. 미국 시장에, 뭐 미국이뿐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촉발된 이제 양적 긴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인플레겠죠? 뭐 이거 뭐 동일한 얘기니까, 인플레이션.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하고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생산 지표, 그러니까 경제 지표라고 하죠. 예, 경제 지표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뭐 그리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어제는 미국 증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예, 나스닥 같은 경우 2%가 넘게 빠졌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영향을 좀 받으면서 국내 지수가 양대 지수가 다 하락을 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지치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좀 지치신 부분들이 없지는 않으시겠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좀 하락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842포인트. 그쵸? 그리고 코스닥은 933포인트. 이 정도 지수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지수가 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의 PR 자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저평가 레벨에 들어와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저평가 레벨에 들어와 있다. 근데 이 지지 라인 자체를 유지가 되면서 언제 튈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언제 튀는 부분들이 좀 요원하죠, 사실. 요원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시장에서는 이 첫 번째 상승금리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좀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중국 쪽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하고는 별개로 정책적인 부분들이 약간은 좀 완화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완화적으로 가고 있어서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나마 좀 시장의 상승 반전을 할 수 있는 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다 할 V자 반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은 종목 게임이 진행이 될 가능성 그리고 개별 종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개별 종목 랠리 이런 식에 대한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얘기를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종목에 조금은 좀 집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성 델타 테크를 말씀 좀 드리면서 원하는 수익률은 나왔어요. 원하는 수익률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 종목을 관심을 좀 갖자라고 하게 되면 인간미가 없잖아요. 인간미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 세 종목 정도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자님들과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우리 주식차 회원님들께서 요번 지금과 같이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렵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말씀드릴 종목은 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어버버 원더치. 어버버 원더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동사는요, 기업 분석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 기업 분석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업 분석에 나와 있는 요소들 정도만 인지하셔도 충분해요. 네, 충분합니다. 요 기업인데, 일단은 동사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볼게요. 비머리 반도체 중 가전, 전기 제품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칩인, 그쵸?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MCU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MCU를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기차. 전기차라고 하기 좀 그렇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의 하나의 큰 메커니즘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한 요소 자체가 요거거든요. MCU.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해서 이 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의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두뇌 역할. 근데 만약 이게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모든 자율주행에 필요한 뭐 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기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 하드웨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고성능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필요하다. MC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생산하고 있고 자율주행의 테마 안에서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텔레칩스. 텔레칩스 이미 먼저 움직였죠. 그 다음이 어부 반도체. 요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율주행 쪽에서 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도 너무나 좋긴 하겠지만 또 간과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요 MCU 만들어주는 이 텔레칩스하고 두 번째 어부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사를 좀 비교해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텔레는 이미 갑작스럽게 빵 튀었어요. 그쵸? 예. 빵 떴습니다. 이날이죠, 이날. 이날 떴습니다. 1월 11일 날. 여기서 나왔었던 가장 큰 이슈들이 뭐냐면, 보자.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뉴스가 좀 기억이 안 나와서 갑자기. 삼성 반도체죠. 예. 삼성 자동차 반도체. M&A 이슈가 딱 불거지면서 MCU에 대한 상승 탄력도가 생산 탄력도, 양산 탄력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텔레피스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이긴 했는데 뭐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뭐 일제히 자율주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MCU를 생산을 하는 모멘텀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요 MCU,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대한 테마 자체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 MCU 를 생산하는 생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텔레치스뿐만 아니고 어버브 반도체에 대한 주가 흐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텔레치스는 이미 뭐 정별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퉁 튀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마이너스 7% 정도 좀 진행이 되긴 했는데 뭐 테마 자체가 뭐 단기간에 죽은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승과 하락 계속 반복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되겠지만 이 5일선하고 21선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줄어드는 타이밍에서는 또다시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좀 맞추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시간에 좀 공부를 해보자라고 하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되게 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작년도 4월 달에 급등을 했던 패턴이잖아요. 한 차례 정도 급등을 했다가 뭐 늘상 그렇듯이 테마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좀 밀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하락 추세가 좀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이게 추세선을 계속 긋는 연습들을 좀 하시다 보면은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걸리는 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걸리는 자리들이 돌파됐다가 밀렸다가 쭉 여기서 한 차례 정도 돌파됐다가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죠. 눌림목 구간 만들어주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움직였다가 여기서 요 구간에서 돌파를 시키고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 라인들을 돌파를 못 시켜요. 모멘텀 자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요 라인들을 돌파를 못 시키거든요.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눌렸다가 움직였다가 여기 돌파 못 시키고 또다시 눌렸어요. 그런데 기존의 하락 추세선이 그동안에는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저항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 구간은 뭐다?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주가가 단기 상승 밴드를 만든 거. 상승 밴드. 이 상승 밴드만 딱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승 밴드만을 만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이 상승 밴드 속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어버브 반도체는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라고요. 지금 엄청나게 가장 핫한 테마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테마들보다 이러한 이제 기술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대응하시기가 아마 되게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등을 해가지고 막 꺾이는 그러한 이제 뭐 정치 테마라든지 아니면은 일개 무슨 막 갑작스러운 이제 호재성 내용들이 나오면서 막 뛰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국내 이슈죠. 예, 국내 이슈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발생된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움직였다가 확 꺾이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강한데 이렇게 하나의 큰 산업에 대한 테마들이 형성이 되는 종목군들은 주가에 대한 상승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길어요. 굉장히 좀 긴 특성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뭐 작년도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NFT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테마치고는 상당히 좀 긴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1월 달에는 자율주행 테마가 이러한 이제 흐름들을 되게 많이 보여줍니다. 되게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좀 좋아요. 하락 추세가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저항에서 지지선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그리고 5일선하고 21선하고 교차가 크로스가 좀 이루어지면서 정배열을 만들어내주고 그리고 최근에 지지선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확인한 이후에 61선이 뭐죠? 점진적으로 지금 우상향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61선 자체가 우상향되는 패턴에서 5일선하고 21선 자체가 또다시 한번 정배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막 요래 움직이는 과정에서 거래량도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진짜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예, 요 라인 자체를만 땅 돌파를 시켜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시세가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시세 플러스 수급.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금투에서 19,000주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어제 15,000,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거의 한 4만 주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니까 뭐 외인들은 차치하더라도 기관 쪽에 대한 수급 부분들이 좀 붙게 되면 생각보다는 주가에 대한 상승폭들이 좀 커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단기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오버반도체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종목에 목말라 있는 이러한 시장에서는 그래도 목을 축일 수 있는 수익들은 좀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15,500원 정도? 뭐 조금 더 러프하게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16,000원 정도. 요 라인들을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아마 이 어보브하고 텔레치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 텔레치스가 먼저 변동성을 보여준 이후에 어보브가 좀 따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들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조금은 좀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고 성장성도 있고 물론 이제 테마의 세기에 따라서 내가 수익이었던 종목 자체가 약간은 뭐 2개월, 3개월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부분들이 작년도 한 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이했습니다. 네, 평이했는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성장폭 자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부브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2022년도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관가해서 보실 만한 종목은 아니다. 관가해서 꼭 보셔야 되는. 관가하지 마시고 이건 말이 안 되냐? 예, 관가하지 마시고 꼭 챙겨서 보시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TSI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최종 뉴스를 한번 볼까? 뉴스를 한번 볼게요. 뉴스는 검색해보면 되거든요. 네이버에 딱 쳐가지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경쟁률. 딱 나오네. 딱 경쟁률을 놓고 보게 되면 공모주 청약 신기록 썼다. 뭐 20바 해봐야 뭐야. 어, 계속 기록 갱신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14조 440만 명 몰렸다고 합니다. 뭐 역대 최고죠. 증권사별 균등 변형 물량이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많게는 두 주, 그리고 인당 한 주 정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가가 30만으로 정해졌죠. 예, 30만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얘네가 관련 내용들을 조금 좀 보시게 되면 LG에너지 솔루션 얘네들이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 보자.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통 물량, LG에너지 솔루션 유통 물량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10%가 채 안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의무 보유. 여기서 뭐 이건 보면 되겠네. 이건 보면 되겠네. 관련된 뉴스를 한번 좀 보자고요. 이제 솔루션 10%도 안 된다. 일단 나오죠. 이게 지금 LG에너지 유통 가는 주식수를 좀 보시게 되면 LG화학은 당연히 못 팔죠. 공모후 지분율 81%. 그 다음에 이제 우리사주조 3.63%. 이것만 벌써 더해도 85%라고. 그 다음에 공모주주가 14.53 정도니까 이 14.53이 다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은 아니고. 그쵸? 의무 보유기간이잖아요. 6개월, 1년.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사주 물량에서 포기했던 물량들도 지금 일반 공모로 넘어왔기 때문에 요거거든요. 14% 정도. 그럼 14%가 다 나올 것이냐. 그럼 맥스로 따지게 되면 14%긴 한데, 상장 이후에 뭐 인덱스 쪽이라든지 MSCI, FTSE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다 편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족족 물량들을 계속 잡아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 자체가 10%도 안 돼요. 진짜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10% 자체가 안 되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따상에 대한 가능성들은 현저하게 좀 낮게 보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의문부호가 많이 붙는 상황이긴 한데, 향후 스케줄상,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뭐 예측,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만 예측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시장 분위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투심이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다 안 가는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룡이 갑자기 탕 튀어나오게 되면 또 공룡 쪽으로 시장의 자금 자체가 다 쏠릴 가능성도 좀 없지 않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품이 끼는, 버블이 끼는 거죠. 버블. 그러니까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버블이 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 따상뿐만 아니고 더 추가로 좀 올라가는 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너무 큰 폭으로 오버슈팅을 해버리게 되면 진짜 그 적절한 타이밍에서 물량들이 쏟아졌을 때 그때는 이제 서로 그것도 급격한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급격한 그런 부분들 정도까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27일 날 상장을 해요. 27일 날 상장을 하고, 그런데 정상적인 상황에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를 못해 라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 LG에너지 솔루션의 정말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245기가와트까지 2025년이죠. 2025년까지 이 LG에너지 솔루션이 증설을 하고 투자를 R&D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지배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공모 자금을 가지고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이미 업계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업에서 내가 더 상장하기 위한 뭔가 인프라를 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TSI, 그 다음에 CSI, 이 두 기업이에요.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TSI를 좀 보셔야 되는데 이 TSI가 뭐 하는 회사냐 이걸 또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뭐 하는 회사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회사인지 캡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대성기공이라는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진짜 입지전적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21년도 7월 2차전지 믹싱 시스템 설계, 장비 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법인 전환해서 특수 목적류 기계 제조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주력 사업은 2차전지 수정비, 2차전지 활물체, 도전체, 결합체, 용매를 혼합하는 믹싱 공정입니다. 딱 들어봐도 야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드시죠, 여러분들. 그쵸? 네. 셀 기업들은 모든 재료들을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믹스를 해야 돼요. 그쵸? 여기다 이제 판을 깔아놓고 주입을 시켜잖아요. 주입을 시키고 분리막 깔고 주입시키고 해가지고 전기 배터리가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믹스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장비를 만들고 있다. 이게 얘네들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어디더라? ACC 쪽에 물량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 하나에서만 2025년도까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기대감들이 2025년까지 성장을 하겠어. 계속 증설을 해나가겠어. 그럼 자연스럽게 이 TSI 쪽에는 정말 딱 고정된 고정 매출처가 생기는 거죠. 고정 매출처. 근데 이 고정 매출처가 그냥 맛있게 돈을 주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성장을 같이 하고 있어. 그럼 주가는 어떻게? 기대감들로 인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를 매수를 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시중에 남아있는 자금 자체가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잘 나가? 그럼 어디가 수혜를 받는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찾게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TSI, CSI 이 두 종목의 장비주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셨죠? 차트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도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네, 잘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급등을 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여기로 넘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이 좀 드시는데 기간 조정도 잘 받았고 주가에 대한 조정도 상당히 좀 잘 받았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급등을 받기 이전의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횡보되는 과정에서 대량 거래량이 실으면서 퉁퉁퉁퉁 움직였거든요. 근데 아마 통상적으로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세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익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 5일선하고 21선이 막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이격 초기 구간에서는 막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게 이제 급등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이제 급등주들은 사실은 테마성 종목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스윙이라든지 이 산업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이 남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이죠. 스케줄이 좀 남아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타이밍에서는 잘 안 사지는 경향들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까지 쭉 움직였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나왔죠. 조정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격 자체를 줄인 거거든요. 캔들이. 그동안에는 캔들하고 21선하고 이격 자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가 차익 매물을 쉽게 쏟아내요. 그런데 그제, 어제, 오늘 통해 가지고 이격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 21선이 딱 도달하자마자 거래량이 좀 실렸죠. 거래량 실렸다기보다는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크게 많이 안 출현돼요. 그런데 오늘 소량의 물량들만을 가지고 양봉이 출현됐거든요. 보셔요, 여러분들. 소량의 물량들만을 가지고 양봉이 출현됐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무슨 뜻일까요? 이 주가에 대해서 물량들을 토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토해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올라도 팔 생각 없고 내려도 팔 생각 없는 물량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한 90만 주, 100만 주가 채 안 되는 이 물량들만을 가지고 2%, 3% 가깝게. 아마 장중에는 지금 5% 가깝게 상승을 했다는 얘기죠. 복지부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 여기까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는 시점이죠. LG 솔루션이 상장하는 시점에서 이 LG 엔솔에 대한 성장 모멘텀의 온기가 전반적으로 쭉 펼쳐졌을 때
TSI의 상승폭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21선 정도 부근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 자리, 그리고 상승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16,000원 돌파요. 그 다음에 16,000원 돌파됐었을 때 주변을 싹 훑어보는 거예요. 2차전지 소재하고 장비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2차전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LG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2차전지에 대한 재평가 부분들을 되게 기대를 많이 걸어요. 아, 드디어 안방 마님이 오셨네. 이러면서 돌쇠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 표현이 맞나? 네. 그런 이제 그림들을 좀 그려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근데 뭐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100% 예상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움직여 주는 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하자라는 거. 항상 체크를 하자는 거.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저 역시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됐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뭐 직전 고점까지는 그냥 충분히 좀 누려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오버슈팅이 끝나고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2차전지 애들이 2차전지 그 주변에 있는 뭐 기존의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 장비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 준다라고는 바이앤 홀딩이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방향성 자체가 동일하게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도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만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종목은 기판이죠. 요새 기판 얘기 많죠. 기판 얘기는 뭐 작년도서부터 상당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작년 연말을 게임주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었던 메타버스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긴 했었지만 생명력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판 쪽 애들은 너무나 좋아. 그래서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는 오늘 7,000원 정도입니다, 여러분. 7,000원 정도. 그러니까 가격대도 적절해요. 그리고 이게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봤었을 때 이제 막 2000 몇 년도야? 2013년도에 고가를 돌파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돌파를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논리적인 부분들하고 사업적인 부분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게 주가가 돌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운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앞절에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심택이라는 종목 많이 아시죠? 뭐 세 개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세 개 정도만 이제 대장으로 딱 분류가 되는데 심택 보죠. 심택 홀딩스 쭌쭌쭌쭌 역사적인 신고가 여러분들. 차라리 부담스러워 할 거면 이걸 부담스러워야 돼요. 차트만 놓고 봤었을 때. 부담스러워 하실 분들은 이걸 더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코리아 서킷 한번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부담스러워 하실 거면 얘를 부담스러워. 이제 2010년대 고점 자체를 강하게 돌파시키고 나서 이제 막 시세 분출 나온 거.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어떻죠, 여러분들? 짜잔. 이제 막 돌파 직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절대적인 차트 위치만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트를 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뭐 물론 이제 대장이 더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적인 주가 수준을 놓고 봤었을 때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오히려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막 발동을 거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투자 포인트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일단은 이거죠. MLB 기판에 대한 업황 회복은 이미 뭐 심택이라든지 뭐 대덕화진 그렇다.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상승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 MLB에 대한 뭐 성장 그림들은 상당히 좋다. 성장 그림들은 상당히 좋다. 거기에다가 지금 서버 쪽이라든지 네트워크 통신장비죠. 통신 장비 부분에 대한 MLB 기판에 대한 업그레이드 수요까지 있는 상황들이어서 이게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나 많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쇼티지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용처도 많아져.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쭉쭉쭉쭉쭉쭉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패키징 기판 자체가 심택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MLB 기판 쪽에서는 대장은 이수페타시스. 그러니까 이제 막 발동을 걸고 있는 요 위치야말로 우리가 매수를 해도 그게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심택에 대한 주가 흐름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 물론 이제 정확하게 기판 쪽에서 나눠지긴 하긴 하겠지만, 근데 얘네들이 주가가 움직였던 이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주가가 한 차례 정도 올랐죠. 쭉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불 붙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한 차례 정도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주가가 너무 부담스럽게 움직였었는데 쭉 밀려요. 기간 조정이 나오죠. 이런 식의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이게 자체가 많이 벌어져 버리니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업황에 대한 개선 부분들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것은 시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 그럼 적정 수준의 이격 자체가 벌어진 상황에서는 이 이격을 좁히기 위한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기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밀려요. 밀리다가 20에서 돌파되는 순간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들. 근데 심택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요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만들어 주려면은 그때 시황 자체가 조금 더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뉴스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그런데 심택이 보여줬던 이러한 상승 구간들, 이러한 상승 조정과 상승 구간들을 딱 기억을 머릿속에 해놓으시고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딱 보시게 되면은 아, 요놈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이게 주가가 막 움직여요. 그러다가 이제 MLB 이슈 나오면서 빵 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시장 안 좋아 이럴 때도. 근데 기판이 계속 좋다 그래. 그 물량들이 기관에 대한 물량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도 사는 거야. 기관애들 계속 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체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매수가 조금 들어오다가 가격 조정이 나와버리니까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기관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뛰어 올리는 거죠. 심택이 첫 번째 조정받았다가 이렇게 끌어올렸던 것처럼 이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움직였다가 이런 식의 원형 바닥이라는 표현은 그렇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같이 받았던 시점 5일선하고 20일선하고 이거 자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접전 구간에서 딱 머리를 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한 7,500원? 그러니까 최고가자 7,490원이잖아요. 작년도 12월 31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얼마예요, 여러분들? 한 7%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시키게 되면 아마 시세가 더 갈 거예요. 시세가 한참 더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에서 내가 홀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분할 매도해서 계속 수익 실현을 시켜가면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이 계속 잠식해서 들어오고 외국인하고 매매가 같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홀딩. 왜? 심택 코리아 서킷가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계속 가는 그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유사한 수급 물량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뭔가 지금과 같이 시장이 좀 막막하게 좀 대응하기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매도하기도 그렇고 또 신규 종목들을 매수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하는 요 와중에서 그래도 모멘텀들이 좀 살아있고 예쁜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에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되는지 한 번쯤 검토해 주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월 19일입니다, 여러분들. 좀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항상 최영도 TV를 좀 보시면서 즐겁게 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들을 우리 주식창 회원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봤으니까요. 네, 남은 저녁 시간 편하게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좀 올라가는 그림들을 좀 예상을 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 공지사항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틈틈이 야간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은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알람 설정 꼭 해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